투자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AI에 미쳐 돌아가고 있죠? 다들 엔비디아 찬양만 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진짜 포식자가 있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은 희망찬 이든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폭주를 막고 싶은 빅테크들의 마지막 동아줄이자 소프트웨어 제국이라는 두 개의 가면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흉기를 숨기고 있길래 오픈 AI마저 이들과 손을 잡았을까요? 브로드컴의 본질은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M&A 사냥꾼입니다. HP의 반도체 부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의 브로드컴은 수많은 기업을 잡아먹고 뼈만 남긴 채 덩치를 불린 괴물 그 자체입니다. 이 잔혹한 설계 중심엔 냉혈한 CEO 혹탄이 있습니다. 2016년 아바고가 브로드컴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아예 브로드컴으로 바꿔버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문서를 위조해버린 셈입니다. 그의 전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합니다. 돈 안 되는 건 죽이고 독점할 수 있는 놈만 살린다.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CA 테크놀로지스, 시만텍 보안 부문까지 인수하며 소프트웨어로 영토를 확장했죠. 이게 과연 혁신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그리고 2023년과 24년을 뒤흔든 사건, VM웨어 인수입니다. 무려 690억 달러 90조 원을 태웠습니다. 이로써 브로드컴은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닌 클라우드 시장의 목덜미를 쥔 거대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자, 2026년 현재로 돌아오죠. 브로드컴 주가를 미친듯이 밀어올리는 재료가 뭘까요? 바로 AI 커스텀 칩 ASIC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계좌는 서서히 녹아내릴 테니까요. 엔비디아 GPU는 성능은 좋지만 더럽게 비싸고 전기는 물 쓰듯 씁니다. 동네 마트 가는데 탱크를 타는 꼴이죠. 그래서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더러워서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칩 설계가 쉽습니까? 아니죠. 이때 브로드컴이 악마의 제안을 합니다. 설계 도와주고 특허 빌려줄게. 대신 우리 거 써. 구글의 TPU, 메타 MTIA가 바로 브로드컴의 손바닥 안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터졌죠. 작년 하반기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오픈 AI 전용 칩을 브로드컴이 맡기로 한 겁니다. 이게 호재로만 보이십니까? 구글, 메타 이어 오픈 AI까지? 이건 사실상 전 세계 AI 인프라의 뒷문을 브로드컴이 독점했다는 소리입니다. 엔비디아가 정문을 지킬 때 브로드컴은 안방 금고를 털고 있는 셈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6년 들어 AI 반도체 매출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전체 매출을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폭발적인 성장. 이 정도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회사의 심장을 갈아 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칩만 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거대해질수록 가장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칩끼리 대화가 안 되면 코철 덩어리니까요. 여기서 브로드컴의 이더넷 스위치 기술은 거의 신기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만의 성벽 안으로 고객을 가두려 하지만 브로드컴은 이더넷이라는 개방형 표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반 엔비디아 연합군에게 엔비디아 없이도 연결될 자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 짙은 법입니다. 브로드컴에게도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VM웨어 인수 후폭풍 고객들의 경로입니다. 브로드컴은 인수하자마자 가격을 미친듯이 올리고 구독 모델을 강요했습니다. 싫으면 쓰지 마시게 패장 영업에 고객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2026년 초엔 지금 이탈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BAI 부문의 처참한 성적입니다. AI만 날아다니지 애플 아이폰 부품이나 기존 서버 스토리지 매출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로켓 엔진 하나는 불을 뿜는데 다른 엔진은 꺼져가는 형국이죠. AI가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지만 레거시 사업이 발목을 잡는 이 구조적 불균형, 투자자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중국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브로드컴의 거대 매출처인 중국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입니다. 이건 브로드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왜 브로드컴에 환장할까요? 바로 실질적 수익화 때문입니다. AI로 돈 번다고 입만 터는 기업은 많지만 브로드컴처럼 실제로 수조 원의 현금을 찍어내는 곳은 드무니까요. 2026년의 브로드컴은 커스텀 실리콘 시대의 지배자입니다. 엔비디아가 기성복을 판다면 브로드컴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빅테크들이 덩치가 커질수록 기성복은 맞지 않게 되거든요. 골드러시 시대 곡괭이를 판 게 엔비디아라면 브로드컴은 이제 그 광산을 통째로 운영해주는 관리자가 된 셈입니다. 곡괭이는 한 번 사면 끝이지만 관리는 영원히 돈을 뜯어낼 수 있죠.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말은 늘 나옵니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에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오픈 AI 칩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 하반기 브로드컴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매출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공포스러운 점이죠. 결국 엔비디아의 독주가 불편한 빅테크 기업들에게 브로드컴은 선택이 아닌 생존 수단입니다.
반 엔비디아 연합군의 무기고를 책임지는 무기상, 그게 바로 지금의 브로드컴입니다.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가면서 수익 구조도 훨씬 교묘해졌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계속 빨대 꽂고 빨아먹으니까요. 혹탄 CEO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VM웨어 고객 이탈이나 중국 규제 같은 돌발 변수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로드컴의 분기별 AI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 시대의 또 다른 괴물 브로드컴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로드컴의 배당 성장입니다. M&A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뿌려대는 걸로 유명하죠. 성장주이면서 배당주의 가면까지 쓴 이 기업 정말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터질까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브로드컴은 착한 기업이 아닙니다. 고객에게도 핀수 기업 직원들에게도 냉혹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이런 냉혹함이 당장은 수익을 주겠지만 언젠가 독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결국 브로드컴의 미래는 독점력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 때 브로드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 기술적 감옥을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가 관건이겠죠. 오늘 우리는 브로드컴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해부했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닌 AI 인프라의 설계자이자 지배자. 여러분은 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브로드컴이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지. 2026년 반도체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예식 전쟁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브로드컴을 통신칩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시장은 이미 변했고 돈의 흐름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로드컴과 손잡은 빅테크들, 특히 구글과 메타의 내부 사정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합종 연횡이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브로드컴의 진짜 비밀 병기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바로 CPO, 즉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반도체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구리선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느리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쏘자 라고 외치며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하마처럼 잡아먹습니다. 이 광학기술 CPO에 적용되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미래 AI 인프라 에너지 효율까지 쥐락펴락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경쟁사인 마벨 테크놀로지도 쫓아오고 있지만 브로드컴의 특허 장벽은 철옹성입니다. 네트워킹 스위치 칩인 토마호크 시리즈와 결합된 이 기술은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이죠. 자, 다시 돈 이야기로 돌아와서 브로드컴이 왜 현금 인출기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무려 4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버는 촉촉 현금으로 쌓인다는 뜻이죠. 이 막대한 현금은 어디로 갈까요? M&A 총알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엄청나게 쓰입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마법, 이게 혹탄의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역습도 조심해야 합니다. 젠슨 황도 바보가 아니죠. 엔비디아도 최근 커스텀 칩 부서를 신설하며 우리도 만들어줄게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2026년은 이 두 거인의 정면 충돌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칼을 갈고 있는 프레너미 관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누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지, 그게 바로 관전 포인트겠죠. 그리고 혹탄 CEO의 나이도 리스크라면 리스크입니다. 70대가 넘은 그가 은퇴한다면 브로드컴의 공격적인 M&A DNA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포스트 혹탄 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해봅시다. 브로드컴은 AI라는 로켓에 올라탔지만 소프트웨어라는 안전벨트도 맸고 배당이라는 도시락도 챙긴 아주 영리한 등반가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정상을 정복할지 아니면 인자로 남을지는 시간만이 답을 주겠죠. 투자의 대가들은 말합니다. 1등 주가 너무 비쌀 땐 1등이 없으면 안 되는 2등을 사라. 엔비디아의 주가가 부담스럽다면 그 뒤를 묵묵히 하지만 무섭게 쫓고 있는 브로드컴이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하반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일. 그날이 바로 반도체 판도가 바뀌는 운명의 날이 될 겁니다. 저희 안될 경제가 그날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괴물 기업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다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2026년 주가 예상치를 남겨주세요. 멍하니 당하지 말자고요. 브로드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안될 경제가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파고들어 팩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 경제였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요하게 분석하십시오. 그래야 이 미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